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그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언론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를 억지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한겨레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는 소극적이면서도 반대편에 대해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던 사례를 들어 문 전 대통령과 딸의 관계가 더 가까운 만큼 뇌물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 전 정권을 강도 높게 수사해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민주당 측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검찰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이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맞물려 여론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지지하며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임 대통령들이 구속된 사례를 들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수사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역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통계 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임 대통령들을 구속시켰음을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 자신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문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순직해병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쟁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 대표는 이날 약 13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공통공약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AI 산업, 국가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딥페이크 처벌제도 보완 등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순직해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사태에 대한 논의에서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구체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며 내년 시행 유예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각 당이 입장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교과서 개정은 역사 서술 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학계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과 6.25 전쟁에 대한 서술에서 교과서별 시각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30일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에서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새 교과서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종입니다.
새로운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언급하며 보수적인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애둘러 표현된 한 문장으로만 서술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서술되었으나 그의 과오도 언급되었습니다. 자치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으며 이는 자치운동을 친일 논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 교과서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현장 검토를 위해 일선 학교에 전시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한 달 기준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는 총 12,783건으로 이는 6월보다 40.6%, 지난해 7월보다 1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량이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이며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 주를 이루었으며 총 9,518건이 거래되어 6월보다 54.8%, 지난해 7월보다 150.2%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67.6%에서 74.5%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 매매량은 6월보다 31.3%, 지방은 13.1%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한 달 새 22.5%의 거래 증가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매매량 증가는 가격 급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8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7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6%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72.8% 감소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71,822가구로 6월보다 3% 감소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감소했지만 부산과 대구에서는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7월 말 기준 16,038가구로 8%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가성비 한가위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가위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서 3만원대의 건강 선물 세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283% 증가했습니다. 2만에서 3만원대의 축산 세트와 주류 세트 매출도 각각 37%, 50% 증가했으며 1만원대 미만 양말 세트 매출도 47% 늘어났습니다. 저렴한 선물 세트 중에서도 참치, 햄 등 스테디셀러인 통조림 세트와 바디케어 세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 쓱닷컴의 3만원 미만 통조림 세트 매출은 112% 증가했으며 바디케어 세트 매출도 106% 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선물 비용을 줄이며 저렴한 선물 세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휴가처럼 보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선물 세트를 사전 예약하고 여행을 떠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백화점 업계는 고가의 한가위 선물 세트를 선보였는데 롯데백화점은 7억 600만원짜리 와인 세트, 신세계백화점은 2억 4천만원짜리 위스키, 현대백화점은 1억 원짜리 와인 세트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억만장자 앨런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내에서 서비스를 즉각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알렉상드르지 모라이스 대법관이 30일 내린 것으로 브라질의 방송 및 통신 감독기관인 아나텔이 24시간 내에 X의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X가 2024년 지방선거를 포함해 브라질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을 무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복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X가 극단주의 단체와 디지털 민병대가 증오와 반민주적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X의 서비스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5만 레알, 약 8,9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금융 계좌 동결도 명령했습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X에 글을 올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브라질의 판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모라이스 대법관을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볼드모트에 비유하며 그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와 모라이스 대법관 간의 갈등은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X의 서비스 차단이 결국 실현될지 머스크의 도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3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릴 수 있으며 특히 전남권에서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부터 이틀간 충남권, 경상권, 전라권에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